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 계획 반영 관철을 위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북, 경북도지사가 함께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약국에서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천안TV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산시 송악면에 자리한 옛 서남대 아산캠퍼스 부지가 폐허로 남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 대한 사후 대책이 시민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 문제가 자주 발생해 자칫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12개 기초시군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계획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들 기초단체들과 함께 충남과 충북, 경북 도지사들도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과 충북 그리고 경북의 640만 도민들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동해와 서해를 잇게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독립기념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국정 5년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이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공청회 시 발표된 초안에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되면서 지역민들은 많은 상실감을 갖고 있다고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의 원동력이 될 이번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반드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서산부터 경북 울진까지 총 연장 322.4km에 달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충남과 충북, 경북 도민들의 바람대로 진행돼 국가 균형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2019년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가 동조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서울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에서도 충남 도내 기초단체를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들이 2050 탄소 중립을 공동으로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가 2019년 10월 열린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동아시아 중앙지방정부로는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이에 발맞춰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24일 밤 서울에서 진행된 P4G 정상회의 지방정부 특별세션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공동으로 선언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명의의 공동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적 사명을 인식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돼 적극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지방정부 특별세션에서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탄소 중립을 향한 충청남도의 정책과 실현을 주제로 그간의 탈석탄 정책과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충청남도가 주축이 돼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며 우리나라를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요즘
해열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이레놀을 이른바 동네 약국에선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타이레놀의 이례적인 품귀 현상, 어떤 일 때문인지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흔히 해열 진통제로 많이 찾는 타이레놀을 요즘 약국에서 찾아보기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접종 후유증인 발열과 통증에 타이레놀이 효과적이라는 방역당국의 발표 이후 천안을 비롯한 전국의 약국에서 타이레놀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선 약국에서도 타이레놀 자체를 이젠 구하기가 어렵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계속 품절 상태예요.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요,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인근에 조그만 약국들은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신 거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집 앞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들은 비교적 구하기 쉬운 편의점이나 대형 약국 등을 찾아 약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선 약사들은 타이레놀을 구하기 어렵다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다른 약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추천한 대체품들은 종군당의 펜잘큐, 삼진제약의 개보린, 대웅제약의 EGN6 에이스 등 역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타이레놀 품귀 현상. 지금의 모든 일들이 추후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으로서 우리 기억에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충남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도심 인도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들의 보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길거리를 돌아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의 유행으로 번지고 있지만 많은 위험을 안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화재 사고는 7건이나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과충전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가 돼 있어 보행을 방해하고 있고 보행자들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역시 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대해 헬멧 착용이나 인도 주행에 대해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지식이 얼마나 발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안서동에 위치한 천오지의 수질 상황을 알려주는 시설물이 수년째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치돼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천오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등에 따르면 이 시설물은 천오지의 시설 현황이나 수질 같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산책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수년 동안 이 시설물의 역할을 모른 채 지나쳐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시설물이라는 게 이제 저수지, 그런 저수율이라던가 이런 수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지나가는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점검 나가보다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저도 화면을 한참 꺼져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정비는 해야 되는 걸로 저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정비를 해야 돼, 저도.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원인 파악 후 시정에 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온천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아산시가 특단의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택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목욕탕발 코로나19 집단 확진 등의 여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아산시가 2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5단계에서 1.5단계 플러스 알파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19일 8명, 20일 14명 발생 등 5월에만 총 113명이 발생해 1일 평균 5.6명으로 지난 2월 100명의 확진자 발생 대비 최대치를 넘은 것으로 5월 가정이 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주요 감염 양상을 보면
주로 지인 가족 간 감염으로 분석되며 종교시설과 대중탕을 중심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전파되고 직장과 학교 등의 3차, 4차로 전파되어 확산하는 추세로 예기치 않은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신속한 검사 당부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 누락 및 은폐 등에 있을 시 고발을 조치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특단의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선포한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과 아산시가 지난 20일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위한 늘 푸른 아산 20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아산 지역의 각급 학교 교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서로 함께 내가 먼저 쉬운 것부터 나에게서 우리로 확산되는 환경운동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산시 역시 이번 비전 선포식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기후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늘 푸른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지역 신산업 육성 및 천안형 스타트업 지원에 본격 나섭니다. 천안시는 과학기술로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천안형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제1회 천안과학기술혁신추진단 서밋 포럼을 열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큰 틀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전략과 천안형 스타트업 지원에 대해 조망한 것을 시작으로 후속적인 포럼과 회의를 개최해 더욱 심층적인 논의와 사업 구체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포럼이 천안의 미래를 이끄는 정례적 소통 채널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혁신도시 천안을 위한 미래 신산업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했던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서 아산시 송악면에 자리했던 아산 캠퍼스 역시 문을 닫으며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학교 부지와 건물에 대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산시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 송악면에 위치한 옛 서남대학교 아산 캠퍼스. 3년 전 사학비리로 문제가 돼 교육부에 의해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이곳은 폐허나 다름없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을 지켜보는 인근 주민들은 자칫 이곳이 우범지대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 때문에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사후 대책 논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산시 등 공적인 기관에서 직접 나서 이곳에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이 존재하다가 그렇게 폐교가 되고 그 재산 활용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제 생각으로는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어떤 공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산시가 재활병원 부지를 선정 못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예산도 다 확보가 돼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하든지 또 하나는 맹사성 청렴연수원을 만들자는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활용한 바를 제가 제기도 하고 3년 동안 폐허로 존재했던 서남대 부지 문제에 대해 민관이 하루빨리 손을 잡아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새로운 병원 건물을 짓기 위한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천안 시민에게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새 병원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학교법인 동은학원이 24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 건립하는 새 병원 건립의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기공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경과보고, 동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공식에는
순천향대학교와 병원 임직원들 외에도 양승조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이명수, 문진석, 이정문, 천안아산 지역 국회의원 등 많은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새 병원 건설공사 착수를 축하했습니다. 새 병원은 현 병원의 북쪽 인접 부지인 동남구 복명동 261번지 1원에 지하 5층, 지상 15층, 1000개의 병상 규모로 2024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 병원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연령 및 질병별 의료 공백 없는 토탈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새 병원을 건립함에 따라 지역 환자들의 고통을 보듬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부권 최대 거점 병원으로 구현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의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아라리우가 천안복지재단에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역 내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시킴 장학금을 18년째 이어오는 등 지역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아라리우는 초록우산 산타 원정대, 지역 배구 꿈나무 지원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표이사는 천안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 이번 기부금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던 천안시가 앞으로 3년 동안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천안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21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평생학습도시는 도시와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 4년이 지난 61개 지자체의 최근 3년간 평생교육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역량 강화 활동, 그리고 2020 온라인 평생학습 축제 개최 등의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재지정됐습니다. 이번 평생학습 재지정으로 2023년까지 시민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최근 아산시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가 아산은 물론 천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 모두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면서 5월 마지막 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꿀맛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원한 하늘. 어때요? 천안이 그려낸 하늘. 하늘 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 그린. 네, 안녕하세요. 천안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시 축구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젊은 추진력으로 천안시 축구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기호 천안시 축구협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말 이제 취임하시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또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텐데요. 앞으로의 그 큰 천안시 축구협회가 나아갈 큰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축구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좀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조직이긴 한데 그것도 조직 자체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천안은 이렇게 생활 축구 인구도 충남 도내에서 가장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엘리트 팀 역시 많은 편에 속하는 곳인데 이 생활 축구와 엘리트 스포츠의 융합을 위해서 우리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금년부터 이제 실행하고 있는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이리그라는 리그가 있습니다. 그 엘리트 축구가 아닌 아이들이 이제 축구에 입문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이라든가 아니면 재미를 어떤 리그를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리그인데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뭐 실력이 좀 나아지는 친구들은 엘리트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엘리트 축구가 아닌 생활 축구로 간다면은 또 지역 그 체육을 위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리그가 엘리트나 생활 체육의 가장 기본적인 그 리그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올해 준비를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이제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저희 천안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곳이 이 천안 축구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축구 종합센터가 이제 파주에 있었잖아요. 근데 파주에서 있었으면서 그 정작 파주시 축구협회에서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갖고 있는 그 축구 종합센터에서 얼마큼 활용을 했냐 내용을 보니까 크게 뭐 활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시에 유치가 결정돼서 아마 23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지금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추진단들이 하고 있는 데를 대부분을 천안시 축구협회에서 위임받아서 대한축구협회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 후에 천안시 축구협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축구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구 인프라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엘리트라든가 생활체육이 전보다 더 국민들의 그 시민들의 시선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축구 동호인을 비롯한 천안 시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다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 정말로 운동 같은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후년에 이제 천안시가 프로축구팀 창단이 됩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관심이 있어야 발전이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말씀대로 이 천안의 축구가 또 앞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천안시 축구협회도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장님과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